네, 경선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이제 내부 경쟁자 세 분이 계셨잖아요. 공교롭게 이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또 어떤 행정이라든지 국정 이런 데 있어서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의 경쟁이어서 저는 이 경쟁 구도 그리고 룰, 예선 전반에 관한 그런 스터디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쟁하는 분들과 제가 상대적 강점 있는 거, 우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표방을 했고, 제가 강점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발굴하고 차별점을 두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이제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일부 네거티브도 선거 전략 전술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올 때마다 제가 스펀지처럼 그냥 빨아들일 부분은 빨아들이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방어적인 이런 정도만 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어떤 과거 퇴행이냐, 미래 전진이냐, 이런 이제 프레임이 좀 그려지게 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 새로운 충북을 열망하는 도민들의 그 니즈가 맞아 떨어져서 제가 후보가 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민간 기업에서 CEO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30대 초반부터 해서 이제 대기업에서 극동 정유그룹 이제 가고, 극동 정유그룹의 계열사의 임원, CEO 그리고 이제 회장실 사장을 쭉 거치면서 총괄적으로 30대 초반부터 사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물론 국가 행정과는 약간 이제 다른 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기획을 하고 미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이런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획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제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그리고 실물 경제 현장에서 계속 발로 뛰면서 이제 오다 보니까 단순한 이론이나 어떤 특상 공론 이런 것과 이제 거리가 멀게 계속 실용적 관점에서 이건 실현 가능한 거냐, 소위 말하는 feasibility study라고 그러죠. 실현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항상 초점을 맞춰서 오다 보니까 지금 현대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실용의 관점에서 사람들의 삶에,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더 나아지게 하느냐의 그런 관점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이런 이제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인들은 2단계 의사구조를 갖습니다. 저쪽에 있는 파일을 내 접시에 어떻게 옮겨오느냐가 1단계고, 이 옮겨온 파일을 이제 어떻게 잘 배분하느냐가 2단계겠죠. 여기서도 이제 배분에 있어서 공무원 출신 분들이나 행정만 하신 분들은 주로 형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업인 출신들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런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만 하셨던 분들은 이미 거두어진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형평성 있게 배분하느냐.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그 마인드셋, 생각의 각도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CEO형 행정가가 필요한 시대. 그런 시대에 현장에서 계속 발로 뛰면서 익숙해 있던 그런 것들을 그대로 행정에 잘 접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환 지사가 이제 경쟁 상대로 결정이 됐죠. 굉장히 상상력 부분에서 높게 삽니다. 그런데 이 상상력을 현실로 적용할 때 소위 이제 feasible한 영역 그리고 비저블한 영역, 내 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영역,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미스매칭이 있었다. 이분의 상상력은 좋은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영역이 있잖아요. 당장 예산서부터 다 만들어지고 완성했을 때 효과성 이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 대비해서는 제가 회장실 사정들을 거치면서 꼼꼼하게 따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대적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 국가의 이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으로 다루면서 그랜드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청년 일자리 정책들, 그리고 취업의 방향, 흐름, 그리고 창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아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제가 고민해오고 또 어떤 해결점을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강점을 발휘할 때가 됐다. 특히 이제 코스피 6,500을 넘어가는 시대에 대한민국은 창업 선호지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미국이 한 70 이상인데 대한민국은 30 밑에였거든요. 그러던 대한민국에서 이 주가가 올라가고 하면서 아무래도 창업에 대한 그 선호가 강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리고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그를 통해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충북에서 분명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위원장 지금 직무 대행으로 일을 하면서 크게 보면 그 지방시대위원회의 큰 업무들로 한번 꼽아보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있어서 심의 의결을 하는 이제 아주 주요한 기능을 하죠. 그 다음에 지방의 특별교부세 10조 6천억으로 늘은 거에 대한 그런 의결 평가 등등을 해나가고 있죠. 농촌 소멸, 지역 소멸, 지역 소멸 대응기금 매년 1조씩 집행되는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대학 라이즈 산업 사업이라고 그러죠. 기존의 라이즈 사업이라고 불렸던 이런 평가 등등등의 주요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 옛날에는 균형 발전을 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지방 주도 성장의 시대로 방점을 찍었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권력을 쥐면 다 놓고 싶지 않은 게 본능인데 과감하게 지방의 권력을 이양한다 하면서 지방 주도 성장 시대, 그러면 우리 충북 주도 성장 시대에 과연 누가 그것을 이재명 정부와 잘 방향성과 소위 말하는 코드를 맞춰서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영입을 하고 인재로 영입을 하고 또 지방 주도 성장 시대에 가장 걸맞게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임명을 해주신 지금 현 이재명 정부와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적임자로서 자신 있게 충북의 미래를 함께 끌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충북은 20여 년 전에 선배님들께서 생명과 태양의 땅,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소위 말해서 지금 가장 각광받는 먹거리, 일거리, 그를 통한 일자리,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대비 GRDP,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높고 전국에서도 5위권에 있을 정도로 괜찮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꼭 우리가 패배주의라든지 항상 소외론, 홀대론에만 매몰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북인의 자부심, 자존심을 갖고 지금 현재와 미래를 설계해 나가도 괜찮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20여 년 전에 선배님들께서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나 이야기하는 AI, 로보틱스 최첨단의 시대. 그런데 단적으로 AI를 쉽게 얘기하지만 AI 박사급 인력이 대한민국에 약 4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동탄 밑으로 박사급 인력이 잘 오지 않습니다. SK하이닉스 연구소가 분당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은 쉽게 하지만 과연 어느 분야에 어떤 AI 또는 로보틱스 시대에 박사급 인력을 유치하고 그에 상응해서 그에 같이 시너지를 내서 클러스터 형태로 해서 미래로 갈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우리 스스로 지금 이런 최첨단 부분을 과연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후방 산업의 연관 효과까지 고려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고민해서, 그러면 대기업 그리고 각종 협력업체 1, 2, 3차 쭉 협력업체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의 산업 구조, 거기에 플러스해서 최첨단 산업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강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벤처 형태도 좋고 사내 벤처 형태도 좋고 또 대기업에서 파생되는 이런 형태도 좋고 전부 창업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해야 되겠다. 미국에서 창업을 통해서 약 300만 개 신규 일자리가 생성되듯이 우리도 그런 방향성,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특히나 지역에서 양성된 지역 인재들이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하게 지역에서 정착하면서 지역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살기 좋은 삶의 질을 높여가면서 계속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하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창업특별도 충북을 주창하게 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하나 어려운 숙제가 있죠. 우리 충북에서 청주 위주로 발달되어 있는 지역 내 불균형 성장 문제. 이 부분도 요거와 연계해서 어느 정도는
풀어나가 보자. 즉 북부권, 남부권에 창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우선권을 주고 투자 우선권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충북 내 불균형 성장을 해소하는 데 그 동력을 부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고령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령화에 걸맞게 많은 분들이 노하우가 쌓여지는 거죠. 비즈니스 경험과 경륜, 지혜가 같이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경험, 경륜, 지혜, 거기에 자본, 젊은이들의 열정 플러스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만약에 창업이 되고 할 때 제가 노소동락 창업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 데다가 최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주면서 세대 간의 멘토와 멘티로서 그렇게 되다 보면 지역 내 어떤 지속 가능성이 조금은 더 강화되겠죠. 거기에 이제 실패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주는 것들이죠. 창업은 여러 종류의 창업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지금 이 산업단지에 창업되는 건 대부분 테크, 기술 창업들이죠. 그런데 육거리라든지 전통시장에 보면 로컬 상점 창업하고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로컬 창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양양 같은 데 보면 서피비치 이런 형태로서 아예 한 지역을 새롭게 바꿔나가잖아요. 이런 형태의 로컬 창업 이런 부분도 이제 강화해서 실패자 가운데서 실패 스펙이라는 제가 제도를 주창을 하게 됐죠. 실패도 스펙이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험 자산이 쌓여지잖아요. 실패한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이 됐든 이런 로컬 창업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서 이런데 팀원, 팀장 이런 걸 채용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은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죠.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우리가 다 같이 손잡고 간다. 그거의 연속선상에서 재기중소기업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충북 재기중소기업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패한 분들을 같이 일으켜 세우겠다. 이런 거고 이제 각 지역별 공약, 권역별 공약들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로 권역별로 다르게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가 큰 공약들도 많지만 생활 속 소확행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생활 속에서 소소하게 얻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요즘 반려인구가 이제 피크를 찍고 약간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 반려인들에게 별것 아니지만 아주 소소한 즐거움들이 있는 공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무심천에 이렇게 산책하다가 반려동물 배변 봉투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낭패잖아요. 민폐 끼치고. 그래서 공공장소에 지정된 중간중간에 배변 봉투를 공공에서 설치를 해놓는다. 제가 선거운동하면서 갑자기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 팻말 같은 거 들고 막 길거리 인사하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보면 거의 다 잠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번잡한 곳에 화장실 인심이 상당히 각박하죠. 그럴 만한 이유들이 다 있겠죠. 그 이유를 치유할 수 있게, 즉 청소비를 보존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는 공공지역의 공공화장실을 확충한다. 이런 건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공약이 되겠죠. 이런 정책 공약까지, 즉 큰 공약, 산업적인 공약부터 세세한 생활 속 공약까지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슨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았냐면 제가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오너 CEO들 모임에 소위 멤버십 체어, 우리 말로 하면 총무 11년이나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공약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괜히 빌공차처럼 그렇게 남발하듯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당연히 그 방향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추구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 공약은 하지 않더라도 항상 중심점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큰 아젠다부터 작은 아젠다까지 지역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청주공항 이제 활주로 새로 이제 공항 계획에 이제 집어넣고 예타에 들어가서 새롭게 이제 공항 활주로를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현안들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주 큰, 어떻게 보면 아주 그 매크로한 속에서 내 개인의 삶과 직결되는
당장 느끼지는 못하는 큰 공약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약들을 더 확대해 나가고 하려면 그건 지역 발전 전체에 대한 공약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생활 속에서 물어보면 금방 개개인한테 세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다가오는 건 삶의 질을 높이는, 즉 3만 5천 불에서 4만 불 사이를 지금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과정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면 단순 복지, 우리가 기본 사회 이런 데서 나오는 공약들은 이제 많이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서 워라밸, 소위 이제 사람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워라밸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는 공약들, 이런 것들이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즉 SOC 인프라 대부분의 큰 공약들은요, 철도를 어떻게 한다, 도로를 어떻게 한다, 공항 활주를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큰 틀의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보다 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 내 삶의 질, 그리고 예를 들어 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거며, 여성계에서 있는 각종 니즈들은 어떻게 하고, 노약자분들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의 공약이 사실은 더 큰 부분들이다. 이제 김영환 도지사 민선 8기 체제에서 걸려왔던 것 중에 굉장히 좋은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평가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가다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있고, 진행이 됐을 때 효과성에 대해서 퀘스천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잘 마무리 질 부분은 마무리 짓고,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계승 발전시켜야죠. 그분의 개개인의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정책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버려놨는데 지금 제대로 완결점도 찾기 어렵고 뒤에 효과도 퀘스천이다.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청풍호에 예를 들어 호끼를 조성한다, 이런 부분이 이론상 굉장히 좋고 그게 업사이클링,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좋을 듯이 예상이 되지만, 과연 그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플러스 알파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그게 옳은 것이냐, 이런 이제 퀘스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비용 효익 측면에서 여러 분석들을 통해서 새롭게 결론을 내려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 시급 해결해야 될 것이 큰 것들도 있지만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이제 균형 발전에서 기존의 예선전을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충북 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놓고 이제 많은 공약들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심의 의결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기초 수요조사 369군데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에서 기초 수요조사를 쭉 해나가고 있고, 원래 지방선거 이제 이전에 하려고 한 부분은 뒤로 좀 밀려서 가지만 아마 올해 상당 부분 또 진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원칙적으로 혁신도시에 이제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예외적으로 심의 의결을 통해서 다른 곳에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민들, 예를 들자면 제천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서 한방 클러스터 연관된 뭐를 유치하고 싶다 했을 때 예외가 적용돼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현실까지를 잘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물론 지금 입법 발의는, 기초 발의는 해놓고 있어요. 예외, 그러니까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에도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지금 발의는 하고 있지만, 법 통과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틈새를 꼼꼼하게 제가 잘 체크를 해서,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세세하게 잘 체크를 해서 북부권, 남부권에도 유용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자신있게 뭘 하겠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하게 지역민들에게 현황을 설명드리고, 그에 따라서 이 법과 제도에 맞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서 해결할 부분을 노력하겠고요. 농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우리 지금 쭉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많은 시군에서 이제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고민들이 또 있습니다. 기존에 633을 원칙으로 배분을 했잖아요. 국가에서 6, 나머지 이제
433을 원칙으로 배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3을 이제 도에서 분담하고 나머지 군 지역에서 3을 분담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쭉 지금 옥천 같은 케이스들에서 이제 기본 논의가 그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군에 따라서 지방세 세수가 거의 기본소득에 들어가고 나면 나머지 어떤 수건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의 그 비중을 높인다든지 도비의 비중을 높여서 군의 부담을 줄이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기 때문에 많이 원하는데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행정 입장에서는 더 훨씬 고민할 게 많습니다. 지역의 미래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 보면 만약에 기본소득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수건사업을 못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균형에 맞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충북 내 불균형 성장 문제는 청주를 축으로 한 이 부분의 기본 발전 방향에서 이게 충주 제천 축으로 발전할 수 있게 축을 그려나가는 작업들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옥천 영도까지 축을 그려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을 4년, 8년, 12년 쭉 긴 그림을 가지고 그려나가야 된다. 단 하루아침에 뭐를 해드리겠다, 뭘로 베풀겠다 이런 걸로 되는 시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선 기간에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민들께서 정말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정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미래에 대한 설계,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본선에서도 과거가 아닌 미래, 네거티브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또 미래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충북을 물려줄 수 있는 섬기는 봉사자 그런 자세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군림해왔던 행정이라고 하면 이제는 아래로부터 낮은 곳으로부터 섬기는 봉사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충북의 미래를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젊은 왕소 신용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